안녕하세요. 타파크로스의 김용학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컨텐츠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네, 코로나19라는 인류사의 거대한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성황리에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개최해 주신 뉴스원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본 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정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는 표현을 요즘 굉장히 흔히들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디지털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삶의 모습 그대로가 디지털 데이터라는 형식으로 기록되고 축적되고 있다는 다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SNS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굳이 남들한테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의 형태로 기록되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 가까운 사람 혹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과 의식과 행동을 연대하면서 이 시대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SNS 나오는 데이터의 가장 큰 의미는 날 것 그대로의 진정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체의 편향이 들어가 있지 않은 우리들의 생각들을 잘 모아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함의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뉴스원과 저희 타파크로스는 지난 약 4년여 동안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와 포털, 카페 등 소셜미디어와 그리고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언론사와 방송사, 인터넷 전문신 등의 매스미디어 기사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한국 사회의 갈등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을 유형화하고 또 그 내용들을 표준화해서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떤 갈등 속에 살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또 한국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무엇인가 하는 유의미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부터 2020년도 6월 30일 약 3년 6개월 정도를 분석을 했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2017년 데이터를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유형의 갈등 요소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모두를 분석할 수는 없어서 크게 5가지로 갈등 유형을 나눠봤습니다. 먼저 이념 갈등, 그리고 빈부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으로 나뉘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분석 스코프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약 120억 건 이상의 소셜 데이터 중에서 갈등을 크게 유형할 수 있는 모집단 데이터는 약 9,300만 건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갈등 지수를 살펴보니까 2018년 2분기에 갈등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고 잠시 정체 혹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9년도 3분기, 4분기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갈등이 크게 심화되고 있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념 혹은 진영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빈부 간, 경제적 계층 간 사이에서 발생되는 간극이 한국 사회의 갈등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상의 데이터 중에서 뉴스 데이터와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채널별로 나눠 살펴봤는데요. 매스미디어에서는 주로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 그리고 그런 거와 관련된 한국 사회 이슈에 주로 집중을 한 특성이 보이고요. 2018년도에는 남북 관계라든지 2019년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들이 주로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에서는 전혀 다른 컨텍스트가 보이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정치 집단 혹은 사회 주도층 인사의 사생활 문제라든지 이와 관련된 범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그 맥락들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소셜 미디어에서도 특히 2019년도 3분기와 4분기에 갈등이 심화되고 촉진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5가지의 갈등 유형별로 각각의 지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의 갈등 유형 중에서 가장 큰 담론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역시 이념 혹은 진영과 관련된 갈등이었습니다. 약 5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도 크게 심화되고 있는 젠더 갈등이 지난 3년 동안에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대 갈등, 그리고 빈부 갈등, 노사 갈등의 순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시기별로 갈등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2018년도 2분기에는 미투 운동과 연관되어서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때는 오프라인상에서 여성들이 모여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었죠. 또 2019년도 3분기에는 이념간 혹은 진영간 갈등이 심화되었고요. 2019년도 4분기에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 2020년도 1분기에는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정치 관련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2019년도 4분기와 2020년도 2분기에는 세대 갈등과 관련된 얘기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념 갈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3분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아울러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담론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진영 간 갈등, 또 그와 같이 맞물려서 소셜미디어에서도 이와 관련된 관심이라든지 지지,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치 집단 혹은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이념보다도 이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양면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어서 우리 사회 지도층 혹은 주도층에 뭔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메시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빈부 갈등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3분기에 굉장히 높은 지수가 나왔는데, 이때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얘기가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부동산이라는 것은 집을 갖고만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소득을 벌을 수 있는 불로소득의 개념으로 일반 국민들한테는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신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금수저와 흙수저로, 즉 자본과 맞물려서 계급이 차등화되는 형태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관련된 담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책이 오히려 투기 세력을 도와준다든지, 이로 인해서 전세값이 인상하거나 매매값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와서 이와 관련된 갈등 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는 관련 담론의 비중은 적지만 여전히 뜨거운 불씨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노사 갈등입니다. 노사 갈등은 회사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의 갑질 논란과 같이 맞물려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아니면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직장인들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여성 근로자들의 유리천정에 대한 대응들도 나오고 있어서 종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 2분기에 관련 지수가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는데, 최저임금 관련된 이슈가 나와 있어서 아마 금주에도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대 갈등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가부장적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기성세대와 이제 산업인력으로 주류에 편입된 밀레니얼 세대의 조직 내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커져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 불씨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층이 두터워지고 있는데 이런 노임에 대한 폄하 발언들이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도 3분기와 2019년도 4분기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갈등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젠더 갈등입니다. 2018년도에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끊임없이 젠더적 이슈들은 쏟아져 나오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미성년 아동의 성착취와 관련된 엠번방 사건과 맞물려서 훨씬 더 젠더 갈등들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2019년도 4분기와 2020년도 2분기에 젠더 갈등과 관련된 이슈가 지수가 크게 상승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글로 쓴 얘기들을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젊은 세대를 위주로 쓰이고 있는 신조어의 맥락적 이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조어만 따로 모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는 여기에 글자의 색깔은 컬러는 관계가 없지만 글자의 크기는 가장 크게 갈등을 지칭하고 있는 요소도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투, 한남, 여혐, 탈코, 페미 이렇게 젠더 갈등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가장 크고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한남이나 미투, 페미 외에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토웨, 즉 토착 외구입니다. 이때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해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일본산 불매 운동이 벌어져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외에 나베라든지 아니면 웅행웅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신조어들이 나와서 세대 간 갈등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 외에도 꼰대, 느개비, 닭개문 이렇게 저도 의미를 쉽게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조어와 축약어가 다양한 사회적 갈등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의 갈등을 키워드 등으로 살펴보면 젠더 갈등과 관련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꾸준하게 이념, 진영 간의 갈등들이 두 번째로 나오고 있으며 세 번째는 세대나 빈부, 노조의 갈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도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세대 간 갈등과 그리고 젠더 간 갈등들이 온라인상에는 끊임없이 확산되고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촉매로 기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꾸준하게 성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소셜 데이터는 채널은 바뀔 수가 있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채널에서 더 다양한 이슈들로 데이터들이 생산이 될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저희와 뉴스원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관찰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또 활기찬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장표 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보고 계시는 책자를 통해서도 더 맥락적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 내용들을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굉장히 짧게 마무리되어서 아쉽기도 하고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갈등이 높아지고